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아프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60대에 접어든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입니다. 60대에 접어든 부모들과 성인이 된 자녀 사이의 갈등.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지금 겪고 계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64세 어머니셨는데요. 저는 제 딸이 너무 무섭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요. 손주 봐주러 가면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눈치를 줍니다.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면 바쁘다고 피합니다. 나는 딸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과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간섭해라는 자녀의 날쌘 반응,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왜 자꾸 상처가 될까요? 이 톡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동시에 또 다른 친구 아들 말이 생각났습니다. 30대 후반 아들인데 우리 엄마는 여전히 저를 애 취급합니다. 제 아내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제가 회사 일로 힘들다고 하면은 그 회사 당장 때려치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서로 원수일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서로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모녀, 모자지간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60대 중반입니다. 저도 자식 셋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식한테 신경이 쓰이는지. 우리 세대는요, 말 그대로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자식이 곧 우리 인생이고 그 자체였잖아요. 내가 못 배운 한이 있어서 애들은 꼭 대학 보내야겠다고 악착같이 일했고, 내가 추웠던 기억이 있어서 애들한테는 따뜻한 옷 사입혔고, 내가 끼니를 거른 적이 있어서 애들한테는 밥상을 걸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다 커버린 겁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애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아이들이 안 큰 겁니다. 30이 넘은 딸이 엄마 나 감기 걸렸어.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만 다 된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끊지 못한 마음의 탯줄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세대입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서 학원 보냈고, 장가 보냈고, 시집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삶이 곧 나의 성적표라고 믿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 애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가 더 아파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부모라면 누구나 가진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요즘 자식들한테는 안 먹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이걸 나 혼자서 밥도 못 챙겨 먹는 줄 아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라고 걱정합니다. 자식이 추울까 봐. 남들한테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근데 자식들은 내 스타일에 왜 간섭하세요?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선의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자식한테는 간섭으로 들리는 거죠.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순간들이 뭔지 아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가장 상처받으시나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손주 요가 얘기하실 겁니다. 맞죠? 전 아직 손주가 없지만 손주 보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봐준다는 것에 옳지 않다. 한 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 키우다시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손주 유치원 보내고 저녁에 데려와서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고 나면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며느리나 딸들한테서 돌아오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이한테 과자 줬어, 안 줬어? 아빠,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세요. 그 순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허탈하고 서럽고 화나고 그런데 또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꾹 참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자식 결혼할 때 많이 보탰죠. 집장만 할 때 도와줬죠. 우리가 무슨 돈이 이만큼 많아서 준 게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까지 쪼개서 준 거잖아요. 그렇게 주고 부모는 또 은연중에 자녀의 삶에 지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죠. 그 자식이 여행을 간다, 비싼 차를 산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준 돈으로 그걸 왜 사?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입 밖에 내면 "그럼 돈 돌려드릴게요." 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옵니다.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뭐 요즘은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TV도 각자의 방에서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딸한테 전화합니다. "야, 심심한데 나와서 밥이나 한 그릇 먹자." 그런데 딸이 "엄마, 나 바쁘다. 다음에."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다음에는 안 옵니다. 그때 느껴지는 외로움, 자식이 나를 귀찮아한다는 그 서운함,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총 맞은 것 같다니까요. 자식들은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 우리 자식들이 너무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여러분, 자식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때보다 경쟁은 몇 배로 심하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애 키우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회사에서는 눈치 보면서 야근하고 집에 오면 애 돌보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요즘 뭐 전화 한 번도 안 하노? 집에 언제 한 번 올 건데? 이번 명절에는 꼭 와야 된대."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해야 할 일로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부모도 챙기기 바쁜데 배우자 부모님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랑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족이 최우선이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희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행복, 내 커리어, 내 시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세요.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내 자식을 손님 취급하라고? 네, 맞습니다. 손님 대하듯 하시라는 겁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맞아주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편하게 쉬라고 하죠. 근데 손님이 자기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안 물어봅니다. 손님이 집에서 뭘 먹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는 참견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식도 이제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우리한테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편하게 쉬다 가라고 하십시오.
근데 자식이 자기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절대로 묻지 마세요. 그게 자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 다 키웠잖아요. 이제 여러분 인생 사셔도 됩니다. 아니, 꼭 사셔야 합니다. 나는 애들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거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자식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는 건 나 때문이야 라는 죄책감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 65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엄마, 그림은 왜 외워?"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매주 그림 그리러 다니고 그림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지니까 딸이 오히려 안심하더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분이 좋아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취미 하나 만드세요. 친구 만나세요. 배우자하고 여행 가세요. 부부가 다시 연애하듯이 살아보세요. 그게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 말하는 방식을 제발 바꾸세요.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니?" 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입을 다물고 기다리십시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입 다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믿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족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놓으면 느슨해져서 역할을 못하죠. 60대에 겪는 자식과의 갈등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배고픈 걸 참아가면서, 추운 걸 견뎌가면서, 아픈 걸 숨기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짐을 내려놔도 됩니다. 우리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떠받쳐 주지 않아도 자식들은 잘 살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제 그걸 찾을 시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볼 필요 없습니다. 매주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반갑게 만나는 겁니다. 서로 웃으면서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그때도 자식 인생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그냥 "요즘 어때? 건강해?" 그렇게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가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잘 가라. 조심해서 가."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자식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고 싶어져요. 여러분, 가족이란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족은 묶어두지 않아도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붙들어 두려고 하면 더 도망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놓아주십시오.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세요. 그럼 자식들은 언젠가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훌륭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